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금융당국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가닥, 은성수 여러안 논의 중이라는 제목입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올 3월 중순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취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00명을 넘기는 등 급속한 재확산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의 경계 대상 1호 공매도가 다음 달 15일까지 지금 현재 금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장하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방금 보셨다시피 큰 방향은 일단 연장하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금지 시한까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20일 정도 남았거든요. 네. 굉장히 핫한 뉴스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게 이제 시한이 다가올수록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된다는 목소리 일단 커졌고, 네. 이제 이참에 공매도 아예 폐지하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제 부처 간 조율이 안 되기는 했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총리가 이렇게 말했는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연장 못한다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공매도 금지 연장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금융위는 내부적으로는 일단 이제 6개월 정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단은 개인적인 전제로 하면서 이제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밝혔고, 이번 주에는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도 나왔죠?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제 그저께 국회 예산결산 특위에 참석을 했는데 당연히 공매도가 핫 이슈니까 이제 질문이 네. 나왔겠죠. 이 공매도 금지 연장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바로 연장하는 방법, 그리고 연장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놓고 논의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이제 대형주에 한해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도 나왔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섞을 수도 있다. 약간 애매하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예. 일단 공매도 금지 연장 방향 맞고 이제 방법론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 같은데요. 공매도가 사실 증시에 하락 압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이제 주식이 과열됐을 때 적정 가치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어찌 보면 이제 순기능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매도에 크게 휘둘리지 않을 만한 대형주, 그러니까 몸집이 크고 또 체력이 받쳐주는 대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일단 풀고,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금지를 좀 연장하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이 나왔었습니다. 어제 윤관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도 여기에 관련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네.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종목들에게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이른바 이제 공매도 지정제, 이걸 좀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밝혔거든요. 사실 지금 코스피 종목 중에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형주 거래대금 중에서 이제 이런 대형주의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개인 비중이 한 38% 정도인데, 네. 이게 101위부터 이제 300위까지는 62%고요. 301위 이하, 그러니까 소형주는 90% 이상으로 이제 개인 비중이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비중이 평균 한 85% 정도 됐거든요. 개인 비중이 높은 종목을 이제 두고 대형주에 대해서 공매도를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금융위는 여러 가지 안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뭐가 좋을지 따져보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가 있고요. 또 내일은 증권업계 간담회가 있거든요. 네. 이런 여러 의견들 좀 들어보고 공매도 금지 연장 방안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매도에 좀 많이 휘둘릴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소형주는 두고 네. 대형주에 대해서만 네. 공매도를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증권업계 간담회도 내일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할 것 같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앞서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바로 연장하거나 혹은 단계적으로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일단은 완전 폐지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검토 네. 대상에.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에 숨긴 내용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제 증시가 오르는 과정에서 묻지마 투자로 급등한 종목들이 꽤 있었잖아요. 예. 이제 아주 과하게 오른 종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중공 우선주라든가 신풍제약 그렇죠. 뭐 이런 종목들은 뭐 미친 듯이 오르다가 예. 이제 또 단기간에 훅 떨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네. 이게 사실 계속 오르기만 하면 좋은데 기업의 가치와 조금 이제 괴리가 돼서 계속 오른 종목들은 언젠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제 뒤늦게 뛰어든 개미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이제 공매도가 가능했다라고 치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공매도가 이렇게 주가에 거품 끼는 걸 좀 막아주는 이제 일종의 순기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공매도가 만약 허용이 됐다면 한국 증시에 더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사실 있습니다. 네. 올 들어 이제 팬데믹 이후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는 조금 이제 순매도로 일관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뭐 7월 한 달을 빼고는 계속 이제 순매도였는데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롱숏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증시에서 고평가된 주식을 이제 팔고 네.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수익을 보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은 팔면 되는데 만약에 갖고 있지 않지만 이게 고평가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공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되면서 이렇게 롱숏 플레이를 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아예 이제 안 쳐다봤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공매도가 허용이 됐더라면 외국인이 좀 더 들어오지 않았겠냐, 들어와서 숏도 하지만 롱도 하지 않았겠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위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보고 배경들을 보고 공매도 폐지는 카드를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각자 입장마다 또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쪽 얘기가 충분히 또 이해가 되고 저쪽 얘기 들어보면 저쪽 얘기가 또 이해가 되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도 참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또 정치 이슈화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공매도 얘기를 또 많이 지금 꺼내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여의도를 보면 동여의도에는 증권가 사들이 몰려 있어서 여기가 이제 한국의 월가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쪽 서여의도는 국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 1번지인데 지금은 동여의도, 서여의도 할 것 없이 이제 공매도가 한 이슈긴 합니다. 공매도가 이제 국민적인 이슈가 된 게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잘 모이지는 못하는데 뭐 모였다 하면 다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동산 얘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주식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지금 팬데믹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떨어졌다가 2,400선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사실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개미 투자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네. 이게 모처럼 동학개미들이 뭐 들불처럼 일어났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도 나서 한마디 하고 막 이랬었는데 개인들한테는 이제 공매도가 이제 세력들이나 하는 그래서 뭐 주가 떨어뜨리고 뭐 개인 투자자는 늘 피해를 보게 만드는 일종의 악의 축으로 여겨졌던 면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데 표를 이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공매도 금지는 당연히 연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네. 이제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의원도 이분은 이제 이미 3월에 공매도는 즉각 폐지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이제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매도 전면 폐지 법안을 아예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치인들 입에 많이 이렇게 오르내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공통의 이슈가 됐다라는 방증인 거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네. 좀 이렇게 공매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그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 전체 거래 대금 중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4.7%밖에 안 돼요. 이게 미국이나 일본은 40%가 넘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개인이 그래도 이제 가장 불만을 가지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공매도에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이건 불리한 게임이다,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개인은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증거금을 100% 넣어야만 이제 주식을 빌릴 수가 있는데 네. 이 증거금이 외국인과 기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수료도 비싸고요. 증거금을 100% 낸다는 것은 그 주가만큼 네. 돈을 일단 그렇죠. 넣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이제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건데. 그럼 사실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네. 그럼 주식 사는 거랑 뭐가 차이 나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고 예상을 하면 주식을 빌려다 팔아야 되는데 네. 그럴 때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시장 자체도 굉장히 다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 대차 시스템이라는 이제 시스템에서 기관끼리 이제 상장 주식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전체 주식을 원하면 빌릴 수 있는 건데 개인들은 7개 증권사에서만 빌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 증권사 7개 중에서도 유한타를 제외한 6개 증권사에서는 한국증권금융의 대주 서비스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예. 개인의 대주 가능 종목이 지금 한 400개가 조금 넘거든요. 근데 전체 상장사가 2,200개 정도 되니까 이 중에서 개인들이 빌릴 수 있는 종목은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공매도라는 게 사실 아무리 좋은 투자 기법이라고 해도 개인 투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면 이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참 개인과 또 외국인 기관 간에 좀 네. 공매도를 접근할 수 있는 그 길 자체가 좀 다른 상황이고 또 해외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은 공매도의 거래 비중이 40%가 넘는다는 이런 네. 부분도 참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차별이 크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별로 없겠죠. 예.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서 공매도 거래 대금 중에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0.83%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기관 비중은 40%, 외국인이 이제 5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은 공매도를 거의 안 한다. 혹은 그렇죠. 못한다고 예. 보는 게 더 맞는 건데요. 네. 일본을 보니까 전체 공매도의 25%가량이 이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공매도를 위해서 빌릴 수 있는 주식도 2,500 종목이 넘는데 동경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3,700여 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70% 정도는 개인도 빌려서 내다 팔 수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거래 과정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국내에서 이제 신용 거래하는 것과 비슷한 이제 시스템으로 공매도를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신용 거래 매수를 할 때는 증권사한테 돈을 빌려서 이제 주식을 사잖아요. 공매도를 하고 싶으면 증권사한테 그러니까 보증금, 그러니까 증거금을 넣고 주식을 빌리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예. 굉장히 간단하고 간편하게 주식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 개인들이 뭐 공매도 하겠다 마음 먹으면 이제 언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부터 공매도 지원을 받은 증권사들은 일본 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려와서 다시 개인한테 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은 이제 주식을 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이게 기술 발전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사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서비스가 일부 스타트업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P2P라고 해서 개인이 빌리고 갖고 있는 돈을 개인이 빌릴 수 있게 중개하는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렇죠. P2P. 예. 이걸 주식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이걸 빌리겠다고 원하는 개인들과 연결시켜주는 네네. 이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예. 이게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이런 서비스들이 아직은 이제 활성화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을 보완해서 국내에서도 약간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한다면 개인들도 이 공매도 기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항상 피해 본다는 약간 이런 피해의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도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런 의견들이 많이 금융당국에 전달이 되고 있겠죠? 전달은 많이 됐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느냐 플러스 이제 여론을 좀 봐야 되잖아요. 예. 뭐 이제 정치권에서 하도 이렇게 떠드니까 이제 이런 정치권의 이런 이 시각과 개인 투자들의 이런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뭐 공청회도 이미 진행을 했었고요. 또 내일은 증권업계 간담회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런 의견들 잘 청취해서 좋은 판단 그리고 현재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점이 있다면 그런 점들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